사람들은 종종 묻곤 했다. 회장님, 어떻게 작은 돈으로 부자가 됩니까?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돈을 크게 벌려 하지 말고 먼저 모을 힘을 길러라. 부는 번개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우고 거센 바람을 견뎌야 숲이 되듯이 종잣돈은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같은 리듬으로 쌓여야 한다. 나는 초년 시절 하루 매출이 몇 원 되지도 않는 가게에서 시작했다. 그때 내가 붙잡은 단 하나의 원칙은 이것이었다. 월급이 적을수록 더 많이 저축하라. 당시 나는 최소한 월 수입에서 100만 원을 반드시 떼어 놓았다. 그 돈은 크지 않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되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느 순간 실력이 자라면 그 실력을 실현할 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 단타를 한다. 시장을 볼 시간도 없으면서 급등주를 쫓고 운에 기대어 승부를 걸고 결국 마음이 흔들리고 손절 라인은 무너진다. 나는 그런 삶을 경영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것은 우연에 몸을 맡기는 일뿐이다. 종잣돈 100만 원. 이 작은 씨앗을 사람들은 하찮게 여긴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 100만 원이야말로 사람이 돈을 다룰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첫 단추라는 것을. 만약 투자가 잘못되어 50만 원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 50만 원을 채우면 된다. 돈이 줄어들어도 마음이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 꾸준히 채우는 사람만이 끝내 본질을 발견한다. 나는 삼성이라는 기업을 세울 때도 같은 생각을 했다. 기초 체력 없는 도약은 모두 추락으로 끝난다. 종잣돈을 모으는 과정은 돈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과정이다. 규율, 절제, 반복, 책임감이 모든 덕목이 종잣돈 0만 원을 모으는 길 위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사람들은 늘 말한다. 큰 돈을 벌어야 부자가 된다. 그러나 나는 직감했다. 부는 버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지켜낸 돈의 크기로 결정된다. 1억만 원을 모으는 1년. 이 시간 동안 인간은 자신의 본질을 마주하게 된다. 어떤 방식이 나에게 맞는가? 무엇을 견딜 수 있는가? 나는 어떤 리듬으로 돈을 다룰 수 있는가? 이 답을 찾지 못하면 1억, 10억을 가져도 부가 오래가지 못한다. 나는 오늘 이 말만은 단호히 남기고 싶다. 돈을 불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단단히 세워라. 종잣돈은 금액이 아니라 정신을 만드는 과정이다. 나는 사업 초기에 깨달은 것이 있다. 사람은 환경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환경을 활용하는 사람만이 성장한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주식으로 인생을 바꾸려 한다. 그들은 회사에서 회의 중에도 차트를 훔쳐보고 엘리베이터에서 급등주를 검색하고 점심시간마다 무리하게 매매를 한다. 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린다.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 투자는 결국 인간을 부순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장중단타는 애초에 불가능한 길이다. 회의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시장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있고 손절해야 할 시간은 지났으며 이익을 챙길 기회는 흔적도 남지 않는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알고 있었다. 세상에는 많은 전략이 있다. 그러나 나에게 맞지 않는 전략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다. 주식에는 단타가 있고 스윙이 있고 중장기가 있다. 누군가는 가격의 흐름을 타고 누군가는 기업의 흐름을 읽는다. 어떤 이는 하루에도 여러 번 결정을 내리고 어떤 이는 몇 달 동안 조용히 기다린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나는 제조업에 강했고 유통업에는 익숙했지만 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을 무리해서 확장하려 했다면 지금의 삼성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환경이 허락하는 방식으로 싸워라. 주식을 볼 시간이 부족하다면 그에 맞는 매매를 해야 한다. 한 달에 한 번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주도주를 확인하며 정해진 리듬 안에서 규칙적으로 움직이면 된다. 사람들은 실력을 찾으려 하지만 정작 자신의 환경부터 바라보는 사람은 드물다. 내가 보기에 부자의 길은 기술보다도 먼저 환경을 이해하는 눈에서 출발한다. 어느 지방 청년이 서울의 부동산 강의를 듣고 그대로 따라하다가 전 재산을 날린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잘못은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환경을 무시한 것이다. 나는 수십 년간 사람을 보고 시장을 보고 회사를 만들면서 항상 같은 결론을 얻었다. 성공은 실력에서 나오지만 파멸은 환경을 무시하는 데서 시작된다. 종잣돈 1억만 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의 생활 리듬, 성향, 시간, 책임, 가족 환경을 보게 된다. 그 속에서 어떤 투자가 가능한지, 어떤 방식이 나에게 맞는지 깨닫게 된다. 환경을 이해하는 사람은 멀리 돌아가도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고 환경을 무시하는 사람은 곧은 길을 가도 끝내 도착하지 못한다.
나는 그 사실을 일찌감치 깨달았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사람들은 종잣돈, 일, 0만 원을 모으는 일을 가볍게 본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과정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크게 성장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신과 부딪히게 된다. 욕망과 절제, 두려움과 용기, 즉흥과 원칙, 그 모든 감정이 1,000,000 원이라는 숫자 앞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나는 회사를 일으키던 초창기 시절, 현금이 부족해 거래처를 찾아가 머리를 숙여야 했던 날들을 잊지 못한다. 그 시절 나는 돈을 모으는 일이 단순히 돈을 쌓는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은 100만 원을 모을 때와 0만 원을 모을 때의 마음이 다르고 그 마음은 다시 1억 앞에서 또 변한다. 그 변화 과정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끝내 불을 지키지 못한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 다시 100만 원을 채우는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을 단련한다. 이것은 돈의 회복이 아니라 인내의 회복이다. 사람들은 묻는다. 왜 꼭 1억만 원인가요? 나는 이렇게 답한다. 1억만 원은 사람을 시험하기에 충분하고 사람을 바꾸기에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 금액을 모으는 1년 동안 사람은 자신이 어떤 방식에 강한지, 어떤 패턴에서 흔들리는지, 어떤 환경에서 무너지는지를 깨닫는다. 나는 수많은 직장인들이 시장을 보는 시간도 없이 단타를 배우려다 번번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아왔다. 그들의 실패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본질을 찾지 않은 채 남의 방식으로 싸우려 했기 때문이다. 나에게 맞는 호흡, 나에게 맞는 위험 감내 수준, 나에게 맞는 투자 철학, 이 세 가지는 책으로 배울 수 없고 누군가 대신 알려줄 수도 없다. 오직 돈을 모으는 과정, 그리고 작은 실패와 회복을 반복하는 과정에서만 비로소 자기 본질이 모습을 드러낸다. 회사 경영도 같았다. 나는 수없이 많은 기회가 눈앞에 나타나도 내 본질과 맞지 않는 사업은 단호히 버렸다. 욕심이 나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것부터 확실히 지키는 것. 그것이 결국 삼성의 뿌리를 지켰다. 종잣돈 1,000,000 원 역시 같다. 이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경계를 확인하는 지도와 같다. 어디에서 흔들리고 어디에서 멈추며 어디에서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 사람이 자신의 본질을 찾는 일은 언제나 늦은 것 같지만 사실 가장 빠른 길은 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내가 살아오며 가장 깊게 깨달은 진실이 있다. 돈은 공부하는 사람이 벌고 흉내내는 사람이 잃는다. 많은 이들이 말한다. 주도주를 알려달라. 성장할 종목을 추천해달라.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종목을 가르친 적이 없다.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면서 무수한 원칙을 만들고 버리고 다시 세웠다. 그 과정은 책 한 권으로 익힐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수천 번의 실수와 수만 번의 반복, 그 위에서야 비로소 내 몸에 새겨진 것이었다. 김종봉 투자자가 말한 것처럼 시장 속에서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기까지 그 역시 수천 시간을 쏟아부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돈을 다룬다는 것은 결코 얕은 공부로 되는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지식을 얻으면 행동이 달라질 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지식이 아니라 집중된 반복에서만 태어난다. 예를 들어 어떤 분야를 배우고자 한다면 3개월 안에 30권을 읽어치우라는 말이 있다. 나는 이것을 단순한 독서 방식으로 보지 않는다. 이것은 한계를 넘는 훈련이다. 사람의 머리는 처음엔 정보를 버거워하지만 반복이 쌓이면 어느 순간 본질만 남는다. 삼성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였다. 사업의 본질은 결국 아주 단순했다. 최고의 품질, 신뢰, 그리고 꾸준함. 하지만 이 단순한 진실을 몸으로 이해하기 위해 나는 매일같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 선택은 나의 원칙과 맞는가? 이 결정은 10년 뒤에도 살아있을까? 나는 오늘도 어제의 나를 넘어섰는가? 돈 공부 역시 같다. 사람은 종잣돈을 모으면서 수없이 흔들린다. 주도주를 놓칠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의 수익률에 마음을 빼앗긴다. 그러나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돈을 버는 사람은 항상 자기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그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누구도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종잣돈 0만 원을 모으는 과정이 그 사람의 기준을 세우는 가장 확실한 훈련이라고 본다. 기준 없는 투자는 바람을 잡는 일이다. 기준 있는 투자는 길을 걷는 일이다. 바람은 방향을 바꾸지만 길은 끝까지 이어진다. 나는 그 길을 오래 걸었고 그 길 위에서 기업을 키웠고 그 길 위에서 나를 세웠다. 나는 평생 기업을 일구며
한 가지 흐름을 보았다. 성공한 사람들의 궤적은 모두 다르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구간은 놀라울 만큼 비슷했다. 바로 작은 돈을 크게 만드는 첫 단계, 0만 원에서 1억까지의 여정이다. 이 구간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가장 흔들리며 실패가 가장 크게 보이는 시절이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이 구간을 통과한 사람은 이후의 인생에서 더 이상 돈 때문에 흔들릴 일이 없다. 왜냐하면 이 단계는 단순히 자산을 늘리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단계는 사람의 철학과 성격과 리듬이 완성되는 시간이다. 많은 이들이 계산한다. 100만 원씩 모으면 10년은 걸리잖아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실력이 생기면 시간은 짧아진다. 어떤 이는 10년 걸리는 길을 어떤 이는 3년 만에 끝낸다. 그 차이는 금액이 아니라 역량의 성장 속도에 있다. 기업 경영도 똑같았다. 회사를 세운 첫 10년은 수익보다 생존이 더 큰 목표였다. 나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를 배웠다. 그리고 그 시절이 지나자 회사는 비로소 성장하는 구조를 갖추기 시작했다. 개인 자산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종잣돈을 모으고 환경을 이해하고 자기 기준을 만들고 나면 1억이라는 숫자는 더 이상 막연한 목표가 아니다. 그때부터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한다. 돈을 키우는 것은 기술이고 돈을 지키는 것은 철학이다. 1억만 원을 모으며 기술을 익히고 1억을 만드는 길에서 철학이 자리 잡힌다. 그래서 1억을 넘긴 사람은 이후 어떤 불황이 와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미 돈을 다루는 나만의 방식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나는 많은 직장인들이 기준 없이 남의 방식으로 투자하며 자신의 리듬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종잣돈 단계에서 리듬을 잡은 사람은 어떤 시장에서도 일관된 선택을 한다. 그 일관성이 인생의 두 번째 도약을 만든다. 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는 언제나 기초 체력이 다져진 후 찾아온다. 기업도 사람도 돈도 원리는 다르지 않다. 1억을 넘긴 사람에게 이제 가장 큰 과제는 단 하나, 바로 자신의 본질을 확고히 지키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회장님, 어디에 투자해야 합니까? 나는 그때마다 조용히 웃는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그 질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투자의 길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 사람이 바뀌면 같은 투자도 성과가 달라지고 사람이 흔들리면 어떤 기회도 재앙이 된다. 나는 평생 보아왔다. 자신의 환경을 분석하지 않은 채 유행을 따라 돈을 잃는 사람들. 반대로 조용히 자신의 처지와 능력을 판단하며 맞는 길을 선택해 성장하는 사람들. 어떤 이는 서울 부동산 강의를 듣고 지방에서 그대로 따라한다. 결과는 처참하다. 좋은 지식도 환경과 맞지 않으면 독이 되기 때문이다. 주식도 똑같다. 장중 단타는 장을 지켜볼 시간이 있는 사람에게나 맞는 방식이다. 회의 중인 직장인은 그런 매매를 할 수 없다. 그러면 결국 초조해지고 손절 시점을 놓치고 원칙 대신 감정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때부터 투자는 더 이상 투자가 아니다. 단순한 도박이 된다. 나는 항상 말해왔다. 환경은 핑계가 아니라 전략의 출발점이다. 삼성을 키울 때도 그랬다. 내게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려 하지 않았다.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지속할 수 있는 것에서 출발했다. 작은 상점 하나에서 시작한 이유도 같다. 그것이 그 당시에 나에게 가장 맞는 환경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큰 꿈을 꾸면서도 정작 자기 환경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고 남들이 성공한 시장을 뒤늦게 쫓는다. 유행은 빠르지만 사람의 속도는 느리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 유행을 따르는 사람은 늘 뒤처지고 환경을 읽는 사람은 늘 앞서간다. 투자의 본질은 시장을 이기는 것이 아니다. 나를 이기는 것이다. 나의 조급함, 나의 욕심, 나의 환경을 무시하려는 마음. 이것들을 이기는 사람만이 안정된 성장을 이룬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환경을 이해하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는다. 유행을 겟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는다. 종잣돈 0만 원을 모으는 과정은 바로 이 사실을 배우는 첫 훈련이다. 이 훈련을 건너뛰면 얼마의 돈을 얻어도 오래 지키지 못한다. 환경과 조화되는 선택, 그것이 인생에서도 사업에서도 돈에서도 가장 강력한 전략이다. 나는 오랜 세월 사람을 관찰하며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 사람들은 지식을 모을수록 자신이 성장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성장은 지식이 아니라 본질의 각성에서 시작된다. 요즘은 정보를 얻기가 너무 쉽다. SNS, 유튜브, 책, 강의 모두가 말하고 모두가 분석한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삶을 바꾸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왜일까? 나는 그 답을 일찍 깨달았다. 지식은 쌓으면 무거워지지만 본질은 깨달으면 가벼워진다. 사람이 언제 움직이는가? 정보가 많아졌을 때가 아니라 본질을 이해했을 때이다. 주식에서 분산, 분할, 기다림을 말하지만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져도 결정은 흔들리고 감정은 요동친다. 나는 사업을 할 때도 수백 권의 책보다 단 한순간의 통찰이 회사를 살리는 경우를 보았다. 기업도, 사람도, 투자도 결국에는 본질로 돌아간다. 김종봉 투자자가 말했던 3개월 30권 독파. 나는 그것을 단순한 독서량으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이 자기 한계를 깨는 과정이다. 반복해서 읽다 보면 내용의 60%는 이미 본 내용이고 책마다 말투만 다를 뿐 본질은 결국 하나로 모인다. 그때 사람은 비로소 이해한다. 아, 결국 핵심은 이거였구나. 나는 인생에서 여러 번 그런 순간을 경험했다. 새로운 사업을 고민할 때도, 회사가 위기를 맞았을 때도, 내 철학이 흔들릴 때도 항상 단 하나의 본질이 길을 열어주었다. 돈도 똑같다. 사람들은 종잣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다. 그 속에서 욕심, 조급함, 비교심, 두려움, 이 모든 감정이 올라온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닫는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나를 비추는 거울이구나. 본질은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태어난다. 경험은 반복해서 깊어진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돈 공부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될 만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본질이 잡힌 사람은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부자가 된다. 왜냐하면 본질은 어떤 시장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장 강력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다. 회장님, 언제부터 세상에 당신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까? 나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답했다. 내 이름이 알려지기 전에 나는 먼저 내 이름을 증명해야 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유튜브를 하고 블로그를 하고 SNS로 자신을 알리려 애쓴다. 브랜딩은 분명 힘이 있다. 그러나 나는 평생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 본질이 없는 브랜딩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김종봉 투자자가 말한 것처럼 3억에서 5억 정도 벌어 실력을 갖춘 사람은 그제서야 브랜딩을 고민할 만하다. 그러나 아직 실력이 단단하지 않은 사람이 브랜딩부터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무너진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았다. 투자 실력은 아직 불안정한데 유튜브에 계좌를 까고 SNS에서 조언을 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 결과는 늘 같았다. 브랜딩을 지키려다 본질을 잃고 본질을 잃은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내가 사업을 할 때 삼성이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이미 회사가 스스로 견딜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갖추고 난 뒤였다. 경영자로서의 내 실력이 기업의 근본이 되어줄 만큼 단단해졌을 때였다. 나는 명확히 말할 수 있다. 브랜딩은 나를 확장시키지만 본질은 나를 지켜준다. 본질이 없는 사람은 노출이 많아질수록 더 빨리 무너진다. 반대로 본질이 있는 사람은 노출이 많아질수록 더 단단해진다. 삼성을 키우면서도 나는 확장을 조급하게 하지 않았다. 지점 하나, 사업 하나를 추가할 때도 항상 같은 질문을 던졌다. 지금의 우리는 확장을 견딜 체력이 있는가? 본질은 흔들리지 않는가? 투자도 같고 인생도 같다. 본질이 약할 때 확장하면 성장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된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싶다. 1억을 벌기 전에는 세상에 나를 알리려 하지 말라. 1억을 버는 과정에서 너라는 사람을 먼저 완성하라. 브랜딩은 선택이다. 그러나 본질은 생존이다. 생존 없는 확장은 언제나 파괴로 끝난다. 나는 많은 이들이 돈을 잃는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다. 바로 교만이다. 교만은 큰 소리로 다가오지 않는다. 교만은 늘 조용히 아주 은밀하게 스며든다. 그리고 한순간에 사람을 무너뜨린다. 김종봉 투자자가 말했던 사례 5억이 되었을 때 그는 몰빵 매매로 대규모 손실을 겪었다고 했다. 손절 기준을 세워놓고도 지키지 못했다. 왜냐하면 본능보다 강한 감정이 그의 마음 속에서 조용히 자라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틀린 적이 없다. 바로 그 믿음이 모든 파멸의 시작이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며 이 교만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똑똑히 보았다. 기업이 조금 성장했다고 경영자가 방심하면 그 순간부터 회사는 곧바로 기울기 시작한다. 성장의 끝에는 항상 내가 해냈다는 착각이 고개를 든다. 그러나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성공은 실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운의 결과이기도 하다. 즉 성공은 절대 교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삼성도 그랬다. 어려운 시절을 넘기고 회사가 조금 상승세를 타면 많은 이들이 아쉬움을 참지 못하고 더 큰 확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나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의 성장은 실력인가, 운인가, 우리가 이 확장을 견딜 내력을 갖추었는가? 확신이 서지 않으면 나는 단호히 멈추었다. 멈춤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이기 때문이다. 투자도 같다. 사람은 돈이 조금 늘면 자신의 판단을 과대평가한다. 실력은 그대로인데 자신감만 급격히 커진다. 이때가 가장 위험하다. 손절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계획을 무시하고 몰빵을 하고 악재를 애써 외면하며 스스로에게 속기 시작한다. 그리고 결국 무너진다. 무너지고 나서야 깨닫는다. 아, 내가 나를 이기지 못했구나. 나는 평생 성찰하며 살아왔다. 삼성을 일으키면서도 내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지 않는지 날마다 스스로를 살폈다. 왜냐하면 교만은 기업을 파괴하는 독이었고 사람을 파괴하는 독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도 단호히 말하고 싶다. 교만은 실수보다 더 위험하다. 실수는 고칠 수 있지만 교만은 눈을 멀게 한다. 본질을 세운 사람도 교만을 허락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자기 마음을 지켜야 한다. 나는 평생 수많은 부자들을 보아왔다. 이들이 가진 공통점은 화려한 능력도 대단한 배경도 아니었다. 그들이 가진 진짜 힘은 단 하나였다. 본질이 있는가 없는가. 대중 앞에 드러나지 않은 부자들, 조용히 수십억, 수백억을 쌓아 올린 사람들은 모두 예외 없이 한 분야에서 깊이 파고든 사람들이었다.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에서, 주식하는 사람은 주식에서, 부동산 하는 사람은 부동산에서 자신의 언어, 기준, 세계를 만들었다. 나는 그들을 보며 늘 확신했다. 부자는 다른 사람을 이겨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길에서 자신을 이겨서 된다. 사람들은 여러 분야를 조금씩 건드리며 무엇이 내 길인지 찾으려 한다. 그러나 그렇게 길을 찾는 사람은 끝내 길을 찾지 못한다. 길은 많이 두드린 사람에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한 문을 오래 두드린 사람에게 열린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기회가 찾아왔고 수많은 유혹이 지나갔다.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인가? 내 본질과 연결되어 있는가? 만약 답이 모호하면 나는 과감히 돌아섰다. 왜냐하면 길을 잃는 것은 실패보다 더 큰 손실이기 때문이다. 요즘 많은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새로운 길을 찾는다. 부동산이 유행이면 부동산으로, 주식이 유행이면 주식으로, 코인이 올라가면 코인으로 달려간다.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한다. 유행을 뱉는 사람은 길을 잃고 본질을 뱉는 사람은 길을 만든다. 종잣돈 1력만 원을 모으는 이유도 같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의 리듬을 알고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며 자신이 버틸 수 있는 방식과 버틸 수 없는 방식이 무엇인지 깨닫는다. 나는 사업을 통해 배웠다. 잘 모르는 분야에서 얻는 돈은 모래성처럼 쉽게 사라지고 내 본질과 일치하는 분야에서 얻는 돈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해진다. 그래서 나는 많은 후배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너의 길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먼저 너의 환경을 보라. 너의 성향을 보라. 그리고 너의 반복 속에서 답을 찾아라. 부자는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루하루 다져지는 기준, 지켜지는 원칙, 흔들림을 이겨낸 순간들이 모여서 만들어진다. 나는 그 길을 묵묵히 걸었다. 그리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부자의 길은 화려하지 않다. 그러나 단단하다. 그 단단함이 인생을 지탱한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장면을 보았다. 그들은 실패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 대부분 성공한 뒤에 무너졌다. 성공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성공이야말로 사람을 가장 쉽게 흔든다. 5억, 10억을 벌기 시작하면 사람은 두 가지 착각에 빠진다. 첫째, 나는 이미 충분히 실력이 있다. 둘째, 이제는 확장해도 된다. 그러나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본질이 단단하지 않으면 확장은 성장을 의미하지 않는다. 확장은 붕괴를 의미한다. 삼성도 마찬가지였다. 사업이 조금 커졌다고 무작정 사업군을 늘렸다면 오늘의 삼성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확장은 실력보다 속도로 움직인다. 속도는 사람을 들뜨게 하고 들뜬 마음은 기준을 잃게 한다. 기준을 잃으면
회사는 기초를 잃고 사람은 중심을 잃고 투자는 방향을 잃는다. 나는 젊은 시절 너무 빨리 새로운 사업을 벌이려 했던 때가 있었다. 그때 나는 한 스승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나무가 뿌리가 깊지 않은데 가지가 넓으면 비바람이 불 때 가장 먼저 쓰러진다. 그 말은 내 인생 전체를 바꾸었다. 나는 그 이후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항상 뿌리를 먼저 살폈다. 투자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본질이 약한 사람은 브랜딩을 먼저 하고 확장을 먼저 하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먼저 한다. 그러나 본질이 강한 사람은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지부터 먼저 본다. 수익보다 사고방식, 확장보다 기준, 빠른 성장보다 지속 가능성. 나는 김종봉 투자자의 말을 들으며 특히 한 문장을 깊게 이해했다. 그가 말하길 본질의 실력이 완성되기 전에 확장은 둘 중 하나를 무너뜨린다. 회사를 무너뜨리거나 사람을 무너뜨리거나 둘 다 무너뜨리거나. 나는 내 경험으로 그것이 진실임을 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창업이든 어떤 분야에서도 본질 없는 확장은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단호히 말한다. 확장하고 싶다면 먼저 점검하라. 내가 지금 확장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인가? 부자는 확장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부자는 확장을 견딜 수 있는 본질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평생 돈을 다루며 하나의 결론을 얻었다. 돈은 사람에게 들어오지만 결국 사람 때문에 떠난다. 돈을 잃는 이유는 시장이 아니다. 돈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기회가 없어서도 아니다. 대부분은 사람의 그릇이 돈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재산의 크기가 있다. 그릇이 작은 사람에게 큰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은 금방 빠져나가 버린다. 왜냐하면 돈은 그릇의 크기와 사고방식의 수준을 정확히 드러내기 때문이다. 나는 여러 직원과 사업가들이 큰 돈을 벌고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다. 처음에는 부러워하며 올랐지만 그들은 끝내 내려올 줄 몰랐다. 내려와야 할 때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크게 무너진다. 그에 비해 조용히 1억을 만들고 2억, 3억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절제와 규율을 품고 있었다. 그들은 돈을 많다고 여기지 않았고 돈을 자신보다 위에 두지 않았다. 나는 그 모습에서 늘 같은 진실을 보았다. 돈은 사람을 따르지 사람이 돈을 따라가는 인생은 오래가지 않는다. 내가 사업을 시작하던 시절 나는 작은 돈을 벌어도 언제나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했다. 욕심이 커지지는 않았는지, 기준이 흔들리지 않았는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진 않았는지. 그 점검이 바로 그릇을 넓히는 과정이었다. 투자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사람들이 왜 1억을 넘기면 흔들리지 않을까? 왜 5억이 되면 더 안정적으로 판단할까? 그것은 돈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그만큼 사람이 성장했기 때문이다. 1,000만 원을 모으며 인내를 배웠고 5천만 원을 만들며 기준을 배웠고 1억을 넘기면서 마음을 통제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릇이 커진 사람에게는 돈이 머문다. 흐르는 것이 아니라 모여드는 상태가 된다. 나는 기업의 규모가 커지는 과정을 보며 언제나 같은 원리를 느꼈다. 삼성도 결국 사람의 그릇 위에서 자랐다. 사람이 버틸 수 없는 속도로 기업이 확장했다면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을 것이다.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돈을 관리하려 하지 말고 먼저 나를 관리하라. 나를 키우는 사람이 돈을 지키고 나를 잃는 사람이 돈을 잃는다. 결국 돈은 사람의 마음과 그릇에 따라 머물기도 하고 떠나기도 한다. 그리고 나는 인생을 통해 확신했다. 돈은 계산이 아니라 격의 문제다. 나는 일생 동안 수많은 결정을 내렸다. 그 선택들이 모여 지금의 내가 되었고 그 선택들을 버텨낸 시간이 오늘의 삼성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인생을 바꾸는 비결이 대단한 결단이나 특별한 기회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할 수 있다. 인생은 가장 오래 버틴 선택의 결과다. 돈도 그렇다. 100만 원을 모으려는 선택, 1억만 원을 채우려는 선택, 손절 기준을 지키려는 선택, 투자의 리듬을 유지하는 선택.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 사람을 바꾸고 사람이 바뀌어야 돈도 바뀐다. 반대로 사람이 돈을 쫓기 시작하면 선택은 흔들리고 흔들린 선택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 나는 돈을 많이 번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며 항상 같은 결론에 닿았다. 그들은 모두 반짝 성공한 것이 아니라 버틴 시간을 쌓아 올린 사람들이었다. 김종봉 투자자가 보여준 투자 일지들이 그 증거였다. 수익을 냈다는 기록보다 하락장에서 지켜낸 기록이 더 값졌다. 왜냐하면 버틴 기록은 실력이고 버티지 못한 기록은 운이기 때문이다. 기업도 마찬가지였다.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된 이유는 한두 번의 혁신 때문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한 방향을 지속했기 때문이다. 만약 중간에 유행하는 사업을 쫓았다면 삼성은 이미 이름조차 남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경영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유혹을 마주했다.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길, 한순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길, 남들이 다 가는 길. 그러나 나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길을 10년 이상 버틸 수 있는가? 버틸 수 없는 선택은 아무리 반짝여도 결국 나를 무너뜨린다. 반대로 버틸 수 있는 선택은 처음엔 작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돈도 인생도 기업도 결국 같은 원리로 움직인다. 버티는 힘이 실력이고 지속은 곧 성장이다. 나는 오늘도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한 선택을 오래 버티면 반드시 인생이 바뀐다. 그것이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 속에서 가장 확실히 배운 진실이다. 사람들은 부를 돈이 많아진 상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다르게 본다. 내가 평생 기업을 운영하며 얻은 결론은 단 하나였다. 불안, 흔들리지 않는 삶의 구조를 갖춘 상태다. 돈은 늘 움직인다. 시장은 오르고 내리고 사업은 성장과 침체를 반복한다. 수익은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며 기회는 나타났다, 사라진다. 그러나 삶의 구조를 갖춘 사람은 이 모든 흔들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삼성이 어려운 시절을 넘길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구조를 갖추었기 때문이었다. 지속 가능한 생산 구조, 흔들리지 않는 품질 기준, 시장 변화를 견딜 경영 원칙. 이 구조가 있기에 삼성은 위기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았다. 개인의 부도 같다. 사람들이 1억을 넘기고 5억을 넘기며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이유는 돈의 크기 때문이 아니다. 그 돈을 지키는 자신만의 구조가 생기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구조, 어떤 이는 원칙을 지킨 포트폴리오 구조, 어떤 이는 기업을 운영하는 현금 흐름 구조를 갖는다. 이 구조는 곧 삶의 근력이 된다. 근력이 있는 사람은 조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조금 흔들려도 중심을 잡는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수없이 고민했다. 이 일이 내 구조를 강화하는가 아니면 구조를 무너뜨리는가. 돈은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지키는 것보다 지속하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러나 이 지속의 힘이 생기면 사람은 더 이상 돈의 흔들림에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다. 김종봉 투자자가 말한 5억 이상이 되면 월 500, 1000은 자연스럽게 벌어진다는 것도 사실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돈을 버는 기술보다 돈이 스스로 불어나는 구조가 생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뛰어다니지만 정작 구조를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돈을 벌어도 삶은 불안정하고 부는 오래가지 않는다. 나는 오늘도 확신한다. 돈을 쫓는 사람은 흔들리고 구조를 만드는 사람은 흔들림을 이긴다. 종잣돈 0만 원을 모으고 자기 본질을 찾고 환경과 리듬에 맞는 투자 기준을 세우고 교만을 경계하며 확장에 앞서 본질을 지키는 과정이 모든 과정은 결국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다. 지속 가능한 삶의 구조를 만드는 것. 이 구조가 갖춰지는 순간 돈은 더 이상 목표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도구가 된다. 나는 긴 세월 동안 기업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고 시장을 견디고 수없는 선택을 지나오며 한 가지 진실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 부는 목적이 아니다. 부는 내가 어떤 삶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조용한 증명이다. 나는 돈을 쫓지 않았다. 나는 원칙을 지켰고 사람을 믿었고 구조를 만들었고 나의 본질을 단련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왔다. 사람들은 말한다. 부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가 들려줄 수 있는 비결은 언제나 단순했다. 부는 쌓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깊이를 파고들며 조금씩 증명해 나가는 것이다. 종잣돈 0만 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사람은 배우지 않으려 해도 배울 수밖에 없다. 절제, 꾸준함, 반복, 침착함, 이 모든 것이 몸에 새겨진다. 1억을 만들며 사람은 자신의 사고방식을 정립하고 5억을 넘기며 자신이 지켜야 할 리듬과 기준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 이후의 성장들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흐르는 결과일 뿐이다. 나는 삼성이라는 기업을 통해 깨달았다. 돈은 기회를 주지만 돈은 결코 사람을 완성시키지 않는다. 사람이 먼저 완성되어야 돈도 자리를 잡는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돈을 얻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 사람이 된 후에 비로소 부는 너에게 머무른다. 부는 화려하지 않다. 부는 조용하다.
부는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내 삶을 돌아보면 수많은 선택들이 있었다. 그 선택 중 어떤 것은 성공했고 어떤 것은 실패했다. 그러나 오직 하나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나는 언제나 본질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본질이 나를 이끌었고 삼성을 세웠고 오늘의 나를 증명했다. 부는 결국 자신을 이긴 사람에게 돌아간다.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유행을 쫓지 않고 끝내 자신이 선택한 길을 버티고 완성한다. 나는 그 길을 걸었다. 그리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불안,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세상이 알아보는 방식이다.